저는 서울에서 회화 작업하고 있는 서원미 작가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은 블랙커튼 시리즈라고 두 번째 시리즈인데 이제 한국 역사에 관련된 사진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선택해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진을 가지고 약간의 어떤 변형이나 그런 거를 줬다면은 이 작업부터는 좀 더 초현실주의적인 요소들을 추가하고 약간 더 자의적인 해석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던 그림이에요. 뭔가 작가, 화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막 커다란 사건이나 막 그런 거는 없지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술고등학교 가서 좀 더 그림 그리는 애들 사이에 있으니까 더 집중하게 됐던 거는 있는 것 같고 되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기도 했지만 더 뭔가 즐겁게 그림 그렸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막 등하교 할 때 크로키 하고 다니고 막 고1 때인가 친구랑 누드 크로키도 원래 하러 가고 그리고 미술부 선생님들이 작가들 화집도 엄청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다양한 그림 많이 보고 눈도 더 넓어지고 그냥 되게 입시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워서 엄청 막 새벽까지 그림 그리고 이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 행복한 학창시절로 고등학교가 남아있어요. 이제 말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친구들이랑 막 찾아다니면서 그렸었는데 그래서 대학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었어요. 대학 가면은 더 작업에 집중하고 뭔가 지금보다 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딱 들어갔었는데 오히려 약간 실망을 초반에는 많이 해가지고 학교도 안 나가고 막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과제나 이런 것도 되게 재미없는 것 같고 애들은 별로 작업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막 학사 경고도 받고 이러다가 이제 휴학을 하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장편 애니메이션 배경도 그려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냥 작업은 집에서 방에서 자유롭게 막 과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혼자 하고 싶어서 하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복학하니까 이제 그때는 좀 뭔가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가니까 또 작업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학교 생활 좀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공동 작업도 하고 학부 때 어떻게 보면 졸업작품으로 해부학 시리즈를 계속 했었고 할로윈도 근데 그 시기쯤에 약간 좀 동시에 시작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제가 혼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순서 이런 거를 좀 정했었어요. 왜냐면 형식적인 부분에서 좀 순서를 정한 게 있어요. 왜냐면 해부학 시리즈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미술사 중에서도 페인팅의 역사에서 내가 어떤 형식적인 면, 막 고전적인 그런 재현적인 회화에서의 형식이랑 또 엄청 추상적이고 막 좀 물질적인 좀 그런 회화 형식 이런 거를 차용해서 같이 넣어서 좀 실험해보려는 그런 형식 실험이 있어서 그런지 좀 뭔가 첫 번째 시리즈로 했던 거고 해부학은 이제 세 번째로 보여주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할로윈은 이제 아직 이거는 정해진 제목은 아니고 가제 그냥 소재 이름으로 그냥 부르기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할로윈 시리즈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시리즈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크게 죽음이라는 어떤 주제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할로윈은 그 중에서도 좀 그냥 현대 시대의 물질적인 그런 시대 속에 어떤 좀 축제화된 죽음? 그런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됐는데 특히 한국에서의 할로윈이라고 하면은 사실 막 서양에서의 어떤 그런 역사가 쌓여서 온 어떤 뭐 명절 아니면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놀기 위한 파티를 위한 축제 이런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래에는 할로윈 나름의 어떤 그 뭐랄까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저나 제 친구들은 약간 그 표면 위에서 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약간 그 할로윈 자체의 코스튬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유령처럼 변장하기도 하고 그런 좀 껍데기 같은 진짜 유령 같은 표면성 뭐 이런 것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그림도 좀 더 해체적이고 좀 더 물질적이고 좀 더 재현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죽음은 되게 어릴 때부터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막 초등학교 때에도 혼자 막 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생각하다가 무서워져서 부모님 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좀 더 커서는 고등학교 돼서는 이제 그때는 오히려 죽음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들어가고 친오빠가 한번 아픈 적이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죽을 병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희귀병에 걸려서 막 뭐 근육이랑 살이 다 쫙 빠져가지고 병원에 그냥 누워서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관찰하는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약간 좀 직접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상상이나 그런 거 그리고 과정, 죽어가는 과정 이런 거를 되게 짧지만 어쨌든 조금 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물론 오빠는 지금 건강해지고 괜찮아졌지만 근데 그때 조금 트라우마 같은 게 남아서 더 그런 해부학 시리즈나 뭐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블랙커튼 시리즈는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제 뭐 한국 역사 내에 특히나 뭐 한국 전쟁처럼 커다란 씻을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상처 그런 것들 근데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런 것들 중에 어떤 이미지들을 제가 골라서 물론 한국 전쟁 이미지도 있고 뭐 4.3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광주 항쟁이나 이런 식으로 그냥 한국 역사 내에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발점은 같지만 다르게 파생된 어떤 폭력적인 사건들을 수집해서 이미지를 모아서 다시 재조합하기도 하고 뭐 제 상상력이나 아니면은 다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조금 다른 내러티브처럼 보이기도 하게끔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 거의 다 모노톤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시리즈들이랑은 조금 뭐 소재도 무겁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더 좀 초현실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현재 장난감이나 아니면은 생뚱맞은 뭐 인형들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좀 중화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더 파생된 이야기들처럼 보이게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드로잉을 많이 하고 작업 들어가기 전에 드로잉을 하고 아니면은 콜라주도 했다가 그걸 다시 드로잉으로 옮기기도 하고 드로잉으로 그렸던 걸 다시 페인팅으로 또 옮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작가들은 드로잉과 페인팅이 거의 일치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은 드로잉대로 다르고 페인팅은 또 그렇다고 드로잉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생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완전히 똑같지 않은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인팅에서도 되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묘사하고 그러다가 뭉개기도 하고 다시 뭐 덮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약간 알맞은 완성 상태 그런 거를 찾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블랙 커튼 시리즈 중에서 그 김창숙이랑 박정희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블랙 커튼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그림이기도 하고 또 그림에서 받았던 온갖 스트레스를 이때껏 그리면서 그 받았던 스트레스를 진짜 최고로 받았던 그림? 엄청나게 어렵고 부담감과 막 스트레스를 다 받았던 그림인데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게 나오기도 했지만 또 반면으로는 그 그림 전까지는 사실 저한테 그림은 그냥 즐거움이고 행복함이고 약간 되게 긍정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 그림에서 진짜 뭔가 뭔가 좀 그림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그림인데 그래서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막 첫사랑의 웃긴 비유지만 뭐 첫사랑의 막 이별 그런 것처럼 그림한테 처음으로 약간 공격받은 느낌? 그러니까 얘가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거를 처음 느꼈던 그림이어가지고 왜냐면 그전에도 물론 잘 안 그려지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그 그림에서는 약간 더 그게 뭐 그때 당시에 제 상황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복합적으로 엄청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무거움? 이런 거를 느꼈던 그림이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그림은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기억에 남는 그림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맨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웃긴 말인 것 같긴 한데 뭐 여자가 그린 그림 같지가 않다 막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고 계속 듣고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림의 에너지가 뭐 그런 의미로 한 소리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랑 그림이랑 약간 다른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어떤 분들은 되게 그림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힘들었던 시기에 좀 도움을 받았던 음악이나 뭐 책이나 영화들은 그 약간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느꼈던 감정 같은 거를 보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숨기고 싶거나 아니면은 약간 조금 안쪽에 있는 감정 같은 거, 뭐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뭐 그런 거, 근데 그걸 제가 어떤 걸 그리든 그렸을 때 보는 사람들이 그걸 조금 캐치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만화책이나 막 영화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읽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제가 이미지를 다뤄서 그런지 오히려 소설책 같은 게 혼자서 상상하고 이러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영향받은 거는 뭐 지하에서의 수기 막 이런 거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나 아니면은 단편 소설 같은 것도 좋아하고 토마스만 소설이나 네, 약간 그런 쪽 소설 보면서 조금 위로 아니면은 뭔가 내가 겪는 이 감정을 똑같이 뭐 아니면은 똑같이 겪어서 쓴 사람이 있구나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블랙 커튼 시리즈로 예를 들자면 뭐 막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기억하려고 하는 것과 망각되고 있는 것 혹은 망각하려고 하는 것 그 사이에서의 갈등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시대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변화도 빠르고 또 예전에는 잘못된 걸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호해진 시점이고 시대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뭐 해결되거나 뭔가 풀린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동시대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대적이라고 하는 게 꼭 굉장히 현대적인 현재의 모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뭐 드로잉, 콜라주 등등 막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는 결국에는 그 캔버스 안에서 얼마나 완성도 있게 완성이 되느냐인데 그거는 제가 계획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의미해질 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림은 내가 그리긴 하지만 나를 이렇게 조금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색깔을 쓰게 하고 이런 터치를 하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그렇게 조금 인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가게끔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림들이 나한테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8월에 아트비트 갤러리라고 화동 그 정독도서관 근처에 있는 2층짜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갤러리인데 거기서 개인전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그 그림들 다 모으고 또 다른 신작들 추가해서 네, 종근당 전시하면은 일단 잡힌 계획은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내년에 그리고 피라미드를 보러 가고 싶고 모든 일정이 끝나면 피라미드 이집트를 꼭 가보려고요. 그 정도 계획?